국민과 헌법이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 7부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제116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법관인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전에는 거부한 행태를 보였죠. 그냥 집행관까지 보내가지고 5월 15일 날 재판을 하기로 한 거니까 옆에 계시겠습니다. 집행관을 보내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원래 송달을 먼저 하고 나서 정 안 됐을 때 한번 가봐라 직접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냈다라는 건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압력, 말씀한 여론과 민심의 압력 자체가 법원으로 들어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좀 버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직격을 해버렸잖아요.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라라고 직격을 해버린 상황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하면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거의 예를 들면 바로 그냥 대치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형사 7부의 부장판사가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야. 내라는 걸 썼어요. 네. 내라는 건 내부란 얘기인데 그럼 내부는 누구겠습니까? 한 명의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의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저는 형사 7부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7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 이걸 기화로 해서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의 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대법원에 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봉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봉합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 진짜 사법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요.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법 위반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이뤄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인된 거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매우 짧은 기간인데 이런 판단을 했다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미리 그 내용을 알았거나. 그러면 재판권이 없는 자가 소위 재판 내용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기록을 봤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재판관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를 볼 수 없었다면 조희대 개인이 내가 책임질게 9명에 대해서 그냥 나 따라와라고 얘기했으면 거의 똘마니 조직 같은 조폭 조직 같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사실들이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저는 사법부 존립근거, 특히 대법원 존립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형사 7부가 건강한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따지면 봉합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 만약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음모를 꾀하다가 그 음모가 국민한테 막히면 대강 절충해서 이게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쪽에 있는 사법 카르텔 또는 기득권 세력 같은 경우는 이걸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헤치고 확인하는 절차가 앞으로도 남아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사법적인 정의에 맞게 그것에 대한 엄벌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겠네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전례가 있는 게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 게 뭐냐면 행정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장과 대법원 9명이 소위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침해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이건 파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전에 청문 절차로서 사실이 아닌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파면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그 절차를 해서 청문을 했더니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야. 뭐 로그 기록도 없고 살펴본 것도 없고 나는 대법원 연구관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들한테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조희대란 사람이 자기의 대법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제1야당이며 대선 후보 1위를 갖다가 아예 그냥 선거에도 못 나오도록 사전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면 사법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국민 배신행위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파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차를 밟으려면 청문회하고 탄핵하고 절차를 밟아서 헌재에 갔더니 당연히 이건 파면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겨야 사법부가 앞으로 이런 농단을 부리지 않겠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쌍건과 윤건이가 네네. 잘못 선택을 했고 잘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김문수라는 인물도 이 여의도판에서 아유. 수십 년을 굴러왔던 장돌뱅이 중에 장돌뱅이인 상황이고 오죽하면 정치를 연장하려고 정광훈 아래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쉽게 내주지 않을 사람인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죠. 나는 엉덩이만 안 떼면 돼. 시간은 내 편이야. 5월 11일까지 나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한덕수는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으니까 한덕수는 어차피 등록 못하면 나 등록해야 되는 거고 내가 등록해야만 기호 2번도 달고 국민의힘이 돈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그 희한한데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 당무 우선권. 그건 선거에 필요하면 대선 후보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무 우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 대표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당 대선 후보가? 대표보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선거 기간 동안에는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해산에 밀어붙이는 싸움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안 떼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면 시간만 지키면 나의 시간이 올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웬만하면 지지율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면 김문수 그 후보가 엄청 압력을 받을 거예요. 네.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런데 지금 뭐 가진 게 비슷하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여기 와서 1차 경선, 2차 경선 3번이나 거쳐가지고 힘들게 3억 원 내가지고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들어와서 돈도 냈죠. 그죠? 시작하자마자 3시간 만에 갑자기 야, 너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10억 아래 정도 되는 걸로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김재원과 차명진이라고 그렇죠. 대단한 김문수 사람, 캠프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김재원 참 여기 잘못- MB 때 예, 그러니까 여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싹부터 잘랐어야 되는 건데 김문수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다리 건너서 넘어가면 하는 사람인 줄 사람은 알았는데 김문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전 뭐 100%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전부터 김문수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볼 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 작정했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아예 출마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게 무슨 현실이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현실이죠. 대통령 선거인데 그래도 한덕수가 자기가 야 국민들은 돈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것도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당장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5월 11일까지 김문수랑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 그럼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돈을 못 쓰는 거죠. 못 쓰죠. 정치적으로 정치적 위반적 정치적 저런 무한면이 타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돈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불가능하죠, 높기 지금.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독수가 오늘 한 얘기는 예를 들면 뭐 겁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단일화 안 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가 굴러가려면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살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 2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쪽 진영이 이런 게임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도 플랜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 플랜대로 간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저는 이 플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합법적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네. 이거 쉽게 날릴 수가 없어요. 날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날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네. 근데 원래 이 선거는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네. 가서 당권을 잘 먹으려고 하는 건데 집안을 다 박살을 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